교재 197쪽으로 가세요. 자, 핸드폰 다 집어넣고 3, 2, 1. 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자, 오늘 나가는 내용은 하루 종일 재미는 없어요. 미리 얘기할게요. 재미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정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들어? 재민아? 이제부터는 일어나야죠.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범위 2단원에서의 꽃,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잘 연습하셔야 되겠고, 잘 연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풀 수 있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100% 연습이 좀 필요한데, 중요한 건 문제는 안 어렵게 나오는데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시고, 옛날까지는요 결국 특징들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건 사실 특징들만 잘 잡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삼각함수가 별건 아니야. 얘가 막 그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처럼 막 그렇게 너네들을 막 주구장창 괴롭히고 뭐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간단한 아이들이니까 잘 생각해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단순하고요. 생각보다 단순한 만큼 문제 자체도 어렵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쫄고 막 그렇게 이러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 오늘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내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얘기들을 해드릴 거냐면, 니네가 고3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게요. 지금은. 왜냐면은 오히려 고3 걸로 접근했을 때가 더 쉬워요. 그래서 고3으로 생각하고 내가 문제를 좀 풀게 할 테니까, 그래서 고3에 맞는 전략을 좀 맞게 좀 몇 개 좀 보여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 대신 너네는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저렇게 딴짓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은 딴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집중! 이따가 수연이랑 주혜의 미래구만. 저기 있는 저 친구의 모습이. 오늘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냐? 도영쌤한테 얼마나 갈굼을 당하고 왔으면. 너 도영쌤한테 너 갈굼 당하고 왔냐 오늘? 아니야? 왜 이렇게 약간 애가 피곤해 보이지? 갑자기? 네, 선생님이 착해요. 도영쌤이 착해요. 내가 훨씬 착하죠. 이미 1학년 통해서 내가 이미 들었어요. 1학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나이스. 1학년에 인성여고가 3명인가 4명이 있어서요. 걔네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뭘 야루야? 니네 시험 직보할 때 1학년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소린데. 맞잖아. 같은 날 볼 거니까. 보통 같은 날 볼 거니까. 다른 날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걔네 이과예요? 문과. 문과 하나, 아무것도 선택 안 하네 하나. 한번 닫아도 돼요? 아니, 열어놓으세요. 안 돼. 미쳤구나. 안 돼. 오늘은 무조건 추워야 돼요. 감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쭈그리 연기를 해보려면 제대로 해. 자, 여기 봐봐. 진짜 감기야? 동현이? 조금만 닫아, 창문. 아예 닫지는 말고. 달라요. 들어오는 바람량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 정도만 닫아. 됐어. 자, 봅시다. 자, 개념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197과 198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지금 현재 PPT 4개로 이렇게 쪼개왔습니다. PPT 4개로 쪼개왔다라는 거는 너네한테 설명할 게 굉장히 많다는 소리고요. 그때 여기 있는 설명한 것들 중에서 교재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땡입니다. 학교 교과서가 딱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는 얘네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들까지 다 생각을 해주면서 보게 될 거고, 그 의미들을 파악할 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배웠던 각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변환을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잘 보고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셨으면 외우세요. 지수로그 함수도 그래프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모양과 특징들은 다 외우라 그랬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외우세요. 삼각함수를 외우면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외우면 풀리는 게 굉장히 많고, 오늘은 4까지 있으나 4까지 다 안 나가고요. 오늘은 3까지만 나갈 겁니다.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전까지 오늘 다 나가고 그래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2시간 내내 해드릴 테니까 기능 많이 빨릴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뇌 운동 많이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오늘 뇌 운동 많이 될 거야. 그런데 뇌 운동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잘 생각해 주시면서 보면 되고 물리학 생각하지 말고 자, 대수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얘 잡아가려면 잡아가도 돼. 얘 혼자 이거 끝나고 집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잖아. 오늘 남겨주시면 안 돼요? 오늘 클릭도 없어요. 나이스. 아니 원래 시키려고 그랬더니 영어 가는 애들이 절반이라 나이스. 영어 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어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고 물리학이니까. 그래서 클리닉은 그래서 우리가 예정 문자에도 보내드렸지만 다시 시간표를 짜야 돼요. 특히 인화 요거들. 시험을요? 그 클리닉 시간표를 다시 짜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인화 요거는 월금이야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월금이야 니네가. 왜 니네 영어 월금이야.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 동현이 저건 오늘 시킬 수 있긴 한데 시킬까 말까. 네. 솔직히 저희 너무 피곤해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왜 민설이 하고 갈래? 저희 하고 오늘 시험 가면 봤어요. 어? 클리닉 하고 싶대요. 클릭 하고 싶어요? 쌤 오늘도 하고 싶대요. 하고 싶어요? 표정 보여? 지금 표정 보여? 거의 뭐 죽이기 직전의 표정인데 보여?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아 그리고 야 영어 시험 대비 했으니까 하는 얘긴데 수학 시험 대비는 다다음 주부터 한다 그랬다. 다음 주까지는 수학은 노시고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는 노시고 다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시험 대비 보강. 알겠죠?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할 거고 다다음 주에 보강 날짜는 얘기해줬지. 무조건 언제라고? 일요일이라고. 일요일 낮. 아 그럼 저 교회 가야 돼서 안 돼요. 몇 시야? 자 선택해. 12시 1시 1시. 아 교회 가야 돼요. 빼. 3주만 빼. 3주만. 하나님도 그 정도 봐줄 거야. 3주 정도는 빼. 하나님도 그 정도 봐줘요. 저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안 돼요. 아 하나님 빼줘. 그 정도는 인정해줘. 12시에 시작할래? 1시에 시작할래? 12시. 12시? 12시. 나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나는 어차피 아침 9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12시. 그래요? 그럼 12시에 해요. 왜냐? 나는 어차피 9시에 기하하거든. 나는 어차피 9시에 기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상관이 없어요. 몇 시에 끝나요? 12시에 시작하면은 시험 대비 보강 방식 내가 얘기해줬지? 아니요. 안 해줬냐? 네. 작년에 좀 다르게 한다 그랬지? 아니요. 작년에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니네 12시에 오시면 아마 12시 바로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11시 반쯤에 부를 건데요. 11시 반 이쯤에 부를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하려 했더니 쟤 또 물리학이 있구나. 애매하네. 나이스. 저 있어요 뭐 물리야? 일요일날 보강한다는데 이제? 네? 시험 때 보강한다는데 물리학? 아니야. 일요일 10시부터 12시에? 아. 일요일 10시부터 12시에 보강한다는데? 야 니네가 1시가 될 수밖에 없겠다. 나이스. 근데 이게 물리학도 있고, 근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게 1시지, 니네가 와야 되는 시간은 12시 30분까지예요. 왜요? 그럼 12시 30분에 오시면 조교쌤이 계실 거거든요? 조교쌤이 있을 겁니다. 조교쌤 감독하에 기출문제를 먼저 푸세요. 12시 30분에 오시면 항상. 빡세졌네. 이거는 항상 기출문제를 풀 거야. 요 동네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배운 내용들 토대로 내가 딱 20문제 엄선해서 드릴 거예요. 계속. 2시에 끝나요? 그렇게 해서 12시 반에 잘 들어. 이때 기출문제를 풀어. 40분 동안. 알겠니? 40분에 풀 수 있는 양으로 드릴 거니까 그 기출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1시에 나를 만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시 10분에서 1시 20분 사이일 건데 그때 나를 만납니다. 그럼 나를 만나면 나는 그때 그 기출들을 간단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설들을 해드릴 거예요. 전문학 해설을 하지 않아요. 쉬운 거는 가볍게 건너뛸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딴 거 계산하시오.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게 계산이 있어요? 기출문제 많아요.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아 생각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로그 3의 9는 계산하시오. 그게 뭔데요? 연구시 안 내고. 이거 인성여고 시험 문제인데요? 이거 인성여고 시험 문제였는데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9는 3의 몇 제곱이니? 세제곱이요. 9가 3의 세제곱이에요? 그치, 3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2 내려오니까 정답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쵸, 이거
단순하게 로그 계산하고 이런 문제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안 해주고 약간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조금 난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 대비 교재에서 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좀 더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한 2시 반 정도에 끝날 겁니다. 2시 반 정도에 끝나게 되면 그럼 딱 2시간 한 거잖아?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뭐 하냐면 만약에 끝났잖아? 별로 없다. 내 기준에 통과가 됐다. 그 기준선이 있어요. 그럼 기준선에 통과된 아이들은 오답노트를 집에서 써오시는 거고 오답 못했어요? 오답노트 시킬 겁니다. 내가 이번부터 강조할 건 오답노트예요. 어떻게 쓸지 몰라서. 알려드릴게요. 예시도 드릴게요. 예시도 있어요. 이미 중학생들은 쓰고 있어요. 우리 반 중딩 애들은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저희는 고딩인데. 고딩도 이제 그래서 쓰기 시킬 거예요. 쌍 안 쓰면 어떡해요? 샤갈 안 쓰면은 다 남길 겁니다. 지속적으로 안 쓰면 남길 거고요. 지속적으로 안 쓰면 남길 거고 대신 기준선이 있어. 기준선을 내가 막 그렇게 막 하나 틀려라 두 개 틀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대하게 기준선 설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대하게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 기준선 안에만 넘어가. 그게 아마 점수로 돼 있을 겁니다. 점수 보통 점수 컷일 거야. 점수 컷. 공부하면 되지. 범위는 전범위로 내지 않아요. 항상. 그 시험 대비 교재로 나간 범위만큼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재로 나간 만큼만 낼 거니까 그때 해가지고 받아. 그럼 그거를 받으면 그때 받았지. 그럼 받으면은 이제 점수를 넘어갔으면 집에서 이제 오답노트 써오는 거고 못 넘었다. 그러면 남아서 쓰고 가시면 돼요. 못 넘었으면 남아서 쓰고 가시는데 질문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조교쌤이 12시부터 5시까지 상주에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 나처럼 똑같이 상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교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돈 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교쌤 상주에 있을 거니까 조교쌤한테 많이 괴롭히시고 점수를 어쨌든 좀 올리세요. 이번에는 내가 너네 2학년이잖아. 허투루 공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부러 조금 빡셀 수 있지만 내 생각엔 너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은. 누구요? 우린 아니에요. 있어 몇 명. 나 2학기 기말고사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수 받은 소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수 받은 소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수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수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 이번에 올해 목표는 니네가 쪼기 1권에서 수학 끊는 애들 싹 다 이겨버리는 게 내 목표야. 싹 다 이기세요. 그 정도 노력을 하세요. 싹 다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정도 노력하면 된다고. 야 그리고 평소에 좀 해라. 이제 2학년 됐으면. 그래서 2학년 됐으니까 그 정도는 해. 2학년인데 야 1년만 죽었다 생각하면 3학년 때 얼마나 편해. 4학년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지금 이게 대수가 수능 범위잖아요. 지금 이거 잘 닦아놔. 그럼 3학년 때 얼마나 편해. 응용 문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3학년 때 응용 문제만 할 수 있게 2학년 때부터 확실히 빡 잡고 가라고. 알겠니? 몸이 안 따라줘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해드릴게요. 뚝딱뚝딱 거리면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다른 곳에서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디서요? 심지어 다른 학년도 해보니까 돼. 중3 애들 해보니까 되더라. 야 얘네 중3 애들 해보니까 되더라. 중3 애들 시켰거든요. 오답노트 지금 다 써요 걔네들은. 중3애들은 조금만 해도 묻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걔네는 너네랑 차원이 다른 난이도의 문제들을 주죠. 걔네들은 대치동 문제 주는데 걔네 지금 대치동 주는데 걔네 많이 틀려. 걔네 많이 틀리는데 그거 싹 다 오답노트 쓰게 시키는데. 야 오답노트 보통 1시간이면 다 쓰더라. 20문제 기준으로. 20문제 기준 1시간이면 다 쓰더라. 어떻게 쓰는 건데요? 문제 쓰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니들이 다시 쓰고 답 다시 노출하고. 근데 그 해설을 선생님이 알려줘요? 그 해설은 내가 주요 문제들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 1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해서 풀어준 거를 너네가 노트만 해놨다가 빠르게 노트만 좀 어느 정도 포인트만 잡아놓고 가시고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니네가 답을 다시 유도하는 게 오답노트야. 알겠니? 그래서 그 정도 시킬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수학 문제는 늘 얘기하지만 내가 푸는 게 아니야. 니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이번에 그거를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너네보다 내가 더 개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개고생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조금 쫓아오세요. 니네는 그리고 내가 준 것 좀 하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뭐 학평 기출 문제 이런 거 풀지 마시고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풀기 싫어도 주구장창 풀어야 되니까 풀기 싫어도 주구장창 풀어야 되니까 뭐 마더턴 같은 거 지금 사가지고 풀지 마시고 응? 마더턴 같은 거 지금부터 사가지고 풀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단계에 맞게 좀 쫙쫙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해야 돼 2학년이니까 알겠지? 오 원래 다 그 정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착했던 거지. 자 여기 보세요. 다 그 정도 시켜요.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집중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다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 다다음 주부터 어쨌든 딱 잘 쫓아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도와는 드릴게요.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자료도 많이 주고 할 테니까 본인 페이스대로 맞춰서 하되 대신 내가 시키는 거는 좀 하세요. 알았죠? 본인 페이스에 맞추되 시키는 건 좀 하세요.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좀 가볍게 좀 하나 잡고 갈 거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볼게요. 뭘 그렇게 서로 또 눈빛 교환하고 있어. 뭘 새벽. 자, 봐봐. 가볍게 좀 봐자. 주기라는 게 뭔가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고 그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기 함수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주기 함수의 정의는 뭐 그냥 저렇답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 한번. 함수 fx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첫 타구를 만족해주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함수 fx 이런데요. 그리고 주기는 그때 그 상수 p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이런답니다. 저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 좀 설명할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주기라는 단어인데 여기 있는 주기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줄 이 주기라는 단어는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반복 구간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주기의 다른 말은 반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구간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려서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똑같이 또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봐봐.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에 있었던 이 모양의 도장을 하나 찍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도장 이렇게 빡 찍었어. 그럼 도장 한 번 쓰고 우리가 쓰면 아깝잖아.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옆에도 빡! 옆에도 빡! 그 옆에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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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도장을 찍어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냐면 이 도장이 계속 똑같은 걸 찍어내잖아. 옆으로 계속 찍어내잖아. 그러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계속 반복하겠니? 반복 안 하겠니? 이거 계속 반복하겠지. 이 모양의 그림이 이 간격 그대로 똑같이 계속 그려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이 그려진다 했을 때 결국 뭐를 찾을 수 있냐면 그럼 똑같이 그릴 수 있었던 이 친구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처음과 끝을 잡아줬을 때 그 처음과 끝 사이의 간격을 다시 한 번 더 재줄 수 있죠. 그때 여기 있는 이 처음과 끝 사이의 간격을 반복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정도의 간격으로 얘는 계속 똑같이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정도의 간격으로 똑같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간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새로운 단어를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걸 주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복 간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그래서 가장 가벼운 생각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간격을 잴 수 있고 그 간격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처음과 끝 사이의 간격을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거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그 숫자가 진정한 주기가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그을 건 P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P는 대부분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로 처리해주냐면 양수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주기함수라는 건 뭘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주기함수라는 건 뭘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건 뭐야? 주기함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건 일정한 간격으로 얘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반복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싸잡아서 우리는 그거를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는 함수고 그걸 밑줄 어떤 기호로 표현하냐면 이게 이 기호야. 그래서 여기는 요 빨간색 네모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똑같이. 그때 여기 있었던 얘네들이 실제 여기 뒤에 붙어 있었던 요 숫자만큼 더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들이 똑같다.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잡혀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p를 이용해서 우리는 주기, 즉 얘네들이 반복하고 있는 간격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이 모양이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반복하고 있는 함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볍게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지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주기함수라는 거에 막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그냥 되게 가볍게 들어봐. 이 표현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표현에 조금 익숙해지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fx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네들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숫자 얼마를 가지고 얘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얘 3만큼이 떨어져 있는 간격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만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면 돼? 그치? 주기는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알겠지? 그럼 나는 만약에 x 더하기 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함수면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얘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를 기준으로 반복하고 있겠지? 그럼 얘 주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주면 되고 하나만 더. 됐죠? 만약에 내가 fx 더하기 형철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f 형철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형철이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뭐 그쵸? 응. 뭐 왜 이거 들어가니까 다 왜 다 납득을 하냐? 왜 110 들어가니까 왜 다 납득을 하지? 분목이에요? 시끄러. 자 여기 보세요. 나 그 정도로 되지 아니에요. 그럼요. 키 빼먹네, 키 빼먹네. 잠깐만. 이거 몸무게 말고 설명할 게 없잖아. 키가 110이라고 하면은 야 키가 110이면 이 정도잖아. 키가 110이면 이 정도잖아. 아이씨. 뭐 어쨌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얘에서 그럼 주기 해봐요. 주기 반복 얼마만큼 반복하고 있다 얘는? 그쵸 얘는 형철이만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 뒤에 붙어있는 요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주기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주기는 뭐라고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함수가 똑같이 그려질 때 반복되는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를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 그럼 이제부터 그래프들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는 약간 비법 같은 것들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이게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시대인재 이런 데서 짤강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쵸? 뭐 이동준 선생님의 짤강 이런 거 하면은 삼각함수 시그니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 나도 그거를 발견했고 나도 원래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걸 몇 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대치동이니까 유명한 거고 나는 아직 여기 미추홀구니까 유명하지 못한 거고요. 알겠죠? 내가 대치를 갔었으면 내가 또 유명했을 수도 있죠. 아니 모르지. 이미 망했어요. 왜? 유명해지시면 나는 골반통신 그거. 이미 골반통신은 청라에 퍼졌어요. 아, 그거 알아요? 이미 골반통신 청라에 퍼졌어요. 청라 쪽에서 그거 보겠다고 그 학원 등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쌤이 이제 질투할 수 있어. 질투 안 하던데. 자, 여기 보세요. 아니, 확인하고 있었는가 아니라 질투하는 거랑 질투 안 하는 거랑 그게 바로 눈에 드러나잖아요. 너네 또 가가지고 양씨한테 가가지고 또 요즘 형철쌤이 썸타에 있단 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썸도 아니잖아. 아무 소리가 아니었어.
그냥 그거잖아. 아니 그냥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자 여기 보세요.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달래줬네. 아유, 자 여기 보세요. 알려줬네. 아니 내가 옆에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어. 그럼 내가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건인데요? 몰라도 돼. 자 여기 보겠습니다. 몸을 닦아줬어요? 울진 않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유 씨. 이런 것들 또 설레하냐 이 도파민 중독자들아.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내용들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고 여기 약간 적을 것들이 좀 니네 있을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가세요. 여기에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좀 체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거든. 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셨으면 왜 얘네들은 일정한 주기만큼 반복을 하고 있는지를 각 변환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각 변환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적혀져 있는 교과서 외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얘네들의 특징 또한 마찬가지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거예요. 사실은 봐봐.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이 좌표 평면에 나는 지금부터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이런 원을 그려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토대로 나는 지금부터 뭐를 만들고 싶냐면 사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함수를 얘 가지고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요. 왜냐? 우리는 사인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우리는 점들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사인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원이 있는 한 점을 임의로 잡아서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서 우리는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2분의 1? 그건 모르죠? 그치? 적어도 얘분의 얘라는 건 알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일부러 지금 현재 여기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그렸다는 건 적어도 누구는 현재 통일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소리냐면 여기 있었던 이 반지름은 1로 계속 통일시키면서 가고 있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는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사실 얘 분모로 깔렸었던 여기 있는 이 빗변이라는 게 계속 1로 지금 현재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사인은 여기 있었던 빗변 R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Y좌표니까.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이 반지름을 나는 지금부터 1로 계속 고정 박았다 그랬죠. 맞나요? 그럼 반지름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분의 Y가 되겠지. 그럼 다시 분모에 있었던 1은 날려도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왜 안 돼? 분모에 있는 1은 날려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누구 좌표 사이의 간격이 되냐면 Y좌표 사이의 간격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사실 각을 계속 키우는 게 사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잖아요. X라는 게 각이니까. 맞아요? 그럼 각을 키우다 보면 여기 각이 없던 애부터 해가지고 점점 올라갔다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찍었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서 다시 내려올 거고 맞아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니까 더 내려가겠죠. 충분히 나락을 가겠지. 더 내려가 나락으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생 최저치를 찍어.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인생은 한 방이라고 반등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원상복구가 되는 걔네들 사이의 Y 그래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딱 왔어. 그럼 그때부터 다시 처음으로 다시 반복돼 아니면 반복이 안 돼? 계속 반복이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래프가 되냐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냥 Y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을 때 Y가 얼마였어요? 아니 높이만 생각해봐. 여기가 0도일 때지. 그럼 0도일 때 높이는 얼마예요? 0이지. 아무것도 없었지. 재민아 보고 있지? 네. 여기 잘 봐야 돼. 얘 0이야. 그러면서 1사분면에서 얘가 90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얼마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계속 Y가 올라가. 어디까지? 1까지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 최고치였던 1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1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 아니면 내려가? 내려가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18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지. 여기가 180이지.
그럼 180일 때 다시 높이는 얼마가 돼요? 0이지. 높이는 0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인생 최고치를 찍었다가 쭉 내려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아직 그치지 않고 더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얘가? 더 내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쭉 내려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이제 반등하니까 다시 어디로 되돌아와? 0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들어. 여기서 딱 끊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그래프가 똑같이 반복해요? 반복 안 해요? 반복하겠지. 똑같이 한 바퀴 더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이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도 똑같이 돌려 돌림판이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하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고 얘는 계속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무한대로 계속 증식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림으로 바로 이해를 했을 때 이 그래프 자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그래프 자체는 이 그래프 자체는 이 그래프 자체는 이 그래프 자체는 잘 들어. 그럼 이 그래프 자체는 똑같은 반복 구간을 가져야 가지지 못해요? 이 계속 반복한다는 건 이 그래프 자체가 똑같은 반복 구간을 갖는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들어. 그럼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반복 구간이 생길 거고 그럼 이 반복 구간을 재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정답이 될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반복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죠. 이 반복 구간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주기라고.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뭐냐면 주기 함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서 얘가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한쪽의 그림만 잘 그리고 있다면 그 그림이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부터 가볍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으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 여기 두 개만 기억하세요. A, B만 기억하시면 되고 C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왜?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살펴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C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그래서 C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여기는 요 두 가지 A랑 B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A랑 B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랑 B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수연아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바로 그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림으로 바로 이해하세요. 일단 바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 생각해봐. 얘 계속 반복하지. 정역은 X야. 각도란 말이야. 그럼 사인의 각도는 제한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첫 번째?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 그림이 무한대로 반복할 거야. 그럼 얘는 X 제한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지. 무한대로 똑같이 반복할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저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거고 왼쪽도 똑같이 저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안 되는 X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에선 제한은 없다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물어보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었던 동그라미 첫 번째로 칠 건 여기 있었던 치역 값이고 이 치역은 Y야. 같이 적으면서 봅시다. 그때 여기 있는 이 치역 Y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네들 그래프 높낮이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그래프 자체는 일정한 높낮이를 가지고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치역은 분명히 제한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높낮이가 있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높낮이를 봤더니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체크 좀 해봐. 제일 높은 게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제일 높은 게 1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제일 낮은 거는 오히려 누굴 향해서 가고 있냐면 여기. 그래서 제일 낮은 거는 여기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그래프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지고 y 값들을 모아봤더니 이 그래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대 라는 거를 확인해 준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y 값은 제한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다가 적어야지. 그럼 치역은 제한됐다야. 이 문제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럼 뭐랑 뭐를 물어볼까요? 사인 함수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가 생겨. 뭘 물어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를 제한했잖아. 그럼 범위 제한했으니까 뭐 당연히 물어보겠냐? 지역.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저거나 그래서 사인 함수는 최대 최소를 무조건 한 문제는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최소 구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알겠죠? 근데 별건 없어요. 그냥 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계속 반복한다만 기억해주면 돼.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반복한다? 1.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기준값들은 동그라미만 쳐놔. 얘네들이 기준값이야. 끝.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이 함수는 똑같은 간격으로 반복한다고 반복하지 않는다고? 반복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 구간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주기야. 그러니까 이 주기를 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주기는 간단하게 보세요. 자, 그럼 주기가 왜 저거냐?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냥 이거야.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몇 도인지만 확인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해봐. 몇 도야? 360도가 됐을 때 처음으로 되돌아오지. 그러니까 360도가 기준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여기는 2파이라는 게 360도니까 그래서 360도일 때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까? 그러면 360도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는 함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잘 들어. 이게 약간 평행이동이랑 좀 연결될 거야. 지금부터 이게 대치동 스킬인데 잘 들어. 이게 약간 대치동 스킬인데 이게 대치동에서 초급자들이 쓰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아는 대처 여기까지는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y가 사인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지금 현재 몇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냐면 2파이만큼 똑같이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x축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럼 이 함수가 2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지.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지. 근데 2파이만큼 땡겨도 결국 생겨먹은 건 똑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기함수라는 건 2파이를 간격으로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과 끝이 똑같이 2파이만큼 다시 처음과 끝으로 되돌리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과 끝으로 되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처음과 끝으로 다시 되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는 아무리 2파이만큼 평행이동 해봤자 뒤에 2파이를 붙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각변환이 그래서 2파이일 땐 자기 자신 그대로 된다.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거는 그거를 우리 그림을 통해서 가볍게 이해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게 되니까 그래서 2파이로 이동한 거는 어차피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모든 삼각함수들은 특히 모든 사인 함수들은 일정 간격만큼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파이만큼 간다고 해서 여기 있었던 얘를 이렇게 조금 옮긴다라고 쳐봅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파이만큼 평행 이동 시킨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동한다 하더라도 주기는 바뀐다는 거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일정 간격만큼 이동하더라도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성질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면 삼각함수 어떻게 나와도 안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좀 잘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이 교시 때 좀 더 이어서 코사인이랑 탄젠트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이 인간들아.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봐봐. 자, 삼각함수 그래프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들 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2교시. 야, 잠깨. 여기 다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잠깨. 그건 아닌 것 같아. 잠깨시고. 자, 중간고사 시험범이니까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코사인도 동일합니다. 그럼 코사인도 사실 여기 있는 이 그림 가지고 어쨌든 아까 내가 그림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는데 코사인도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반지름 똑같이 얼마 이내로 잡아준다고요? 반지름 똑같이 얼마 이내로 잡아준다고 여기 반지름 똑같이 얼마 이내? 1 이내로 잡아. 그래서 1 이렇게 잡는 거야. 잘 보고 있죠?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가지고 내가 또 마찬가지 무슨 삼각형 만들면서 가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 내용은 똑같이 다 무슨 삼각형 만들겠다? 직각삼각형을 무진장 만들어내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거는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그치, 코사인을 잡을 건데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을 잡아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빗변분의 밑변은 사실 여기 있었던 r분의 x가 되지 않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정 불인정?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 다음으로 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은 계속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x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 그때 여기 있는 요 x 사이의 간격이 그럼 어떻게 될까를 계속 생각해주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쭉 올라갈 때마다 x는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점점 왼쪽으로 가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작아지겠습니까? 얘는 여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는 왼쪽으로 가. 그럼 점점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얘네들 자체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작아질 거냐면 여기까지 완전 인생 최저치를 찍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는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될 거야? 여기 왼쪽으로 가면서 인생 최저치를 찍죠. 그러니까 여기 180도일 때 최저치를 찍는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x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서 반등하게 된다. 여기 그래프를 그대로 말로 옮기면 돼요. 그럼 여기 말로 옮기게 되면 얘네 그래프를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부터 잘 봐. 이해됐어? 알겠죠? 자, 이해됐어? 그럼 여기 0도일 때 얘가 오히려 x는 최대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최대치를 딱 찍어서 출발하다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여기까지 다? 왜? 궁금하게 저걸 뭐 그렇게 끄덕끄덕대고 있면서 보고 있어. 뭐 궁금해야 돼? 내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럼 얘가 이렇게 다시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니까 다시 똑같이 무한대로 이렇게 돌면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무한대로 도니까 얘는 계속 무한대로 반복해 아니면 반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 반복해봐라. 반복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의 그래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그럼 얘는 어쨌든 또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 또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코사인 함수 또한 얘네 둘도 무슨 함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기만 하면은 돼. 이 코사인 또한 마찬가지 무슨 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무한대로 생겨 먹었으니까 얘 코사인 또한 무슨 함수? 주기함수.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그래서 또 주기함수다.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여기까지가 기준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끊어주면서 보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라. 그럼 이게 지금 여기 하나의 모양이야.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까지 생겼을 때 여기까지의 간격은 사실은 뭐랑 완벽하게 똑같을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가 반복하고 있는 구간, 얘가 바로 주기.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요 주기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온 그 순간까지만 찾으면 된대. 이거잖아요. 그럼 얘 주기도 똑같이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을 찾아봐. 몇 도일 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죠? 360일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 주기도 마찬가지 몇 파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
그렇지. 2파이가 돼.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한 입장들만 우리가 생각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또한 똑같이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x들은 범위 제한이 생겨요? 아니면 안 생겨요? x들은? 안 생기죠. 그래서 x는 범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치역은?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치역.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 아니면 없어? 얘네 둘 다 보니까 또 최대, 최소 생겨? 안 생겨? 생겼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최대값이 여기네. 최소값은 여기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의 범위를 기준 잡아서 보여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사실은 x 범위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x는 어차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똑같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치역 범위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동그라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그래서 계속 되돌아가고 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범위를 한정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무슨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최대 최소를 또 구할 수 있겠다. 옆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기는 똑같이 2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파이 붙였을 때 각이 똑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그래프는 참 쉽거든?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대부분 설명해주고 끝나거든? 지금부터는 실전 개념이거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실전 개념은 첫 번째. 그럼 이제부터 봐봐라. 내가 지금 코사인 그래프 여기 그려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사인 그래프도 하나만 좀 그려볼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원점일 때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얘가 2파이 될 때 올라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 주제는 여기 있었던 지금부터 봐봐. 여기 있었던 나머지 구간들은 다 뗄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머지는 다 떼고 여기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만 딱 집중해서 봐봐. 이 한 구간이 반복하게 되는 순간에만 우리가 딱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주황색 그래프랑 여기 있었던 연두색 그래프는 생겨먹은 게 똑같아? 아니면 좀 달라? 달라요? 그럼 조금 여기 연두색 그래프를 조금 연장을 시켜서 여기 0대기 하는 점까지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볼게요. 그럼 생겨먹은 게 똑같아요? 달라요?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그래프는 현재 생겨먹은 게 완벽하게 똑같아. 그쵸? 근데 다만 사인과 코사인을 구별해주고 있는 건 여기 있었던 요 점이 여기 있었던 요 점으로 사실은 평행이동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요 최대값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 숫자 1이 여기 있었던 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점이 그대로 옮겨지게 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관계로 얘기해주는 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상 여기 있었던 얘네들이 옮겨졌으니까 그럼 이 정도가 얼마만큼 옮겨졌어? 라는 것만 우리가 딱 결정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는 평행이동 그래프가 무조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평행이동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결국 사실은 얘네들은 동일한 아이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 잡혔나요? 여기까지 감 잡혔어요? 여기까지 감 잡혔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봐봐라. 나는 여기 있었던 주황색을 나는 지금부터 사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사인 x라는 그래프랑 나는 저기 있었던 제 연두색을 나는 지금부터 코사인 x라고 잡을게요. 그때 나는 여기 있었던 요 점이 여기 있었던 0에서부터 사인이 처음으로 얘가 사인이 처음으로 1이 되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이동시켜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평행이동한 정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그림으로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럼 물어볼게요. 사인이 처음으로 1이 되는 건 여기서 높이가 처음으로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높이가 처음으로 1이 되는 순간은 몇 도일 때예요?
높이가 처음으로 딱 1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로 딱 되는 순간이 90도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간격이 사실은 여기 있었던 이 점이 2분의 파이라는 90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가 사인이 처음으로 1이 되는 순간이 90도인데 사실 코사인은 0에서부터 그럼 90도까지 이동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여기 있었던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서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코사인 그래프고 사인 그래프야.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이건 이제 교재 없습니다. 지금부터 교재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 교재 없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y는 sin x 그래프와 나는 여기 있었던 y는 코사인 x 얘네들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밀접한 관계를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 사이에는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이 두 함수는 사실 무슨 관계라고요? 똑같은 주기를 갖고 똑같은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아니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것만 종합해봐. 나 지금까지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x 제한이 없다 그거 말고 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평행이동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네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바로 무슨 함수 관계냐면 이거는 저거나 둘은 평행이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도 똑같고요. 최대 최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x, y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얘네들이 평행이동의 관계로 조여졌기 때문에 사실 둘은 같은 함수였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함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 정의역 싹 다 사인과 코사인은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할 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평행이동 관계라서 그래서 내가 내주고 싶었던 결론이 이것까지는 저거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주기가 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싹 다 동일했다. 즉 얘네들이 다 똑같았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실 건 각 함수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각 함수의 기준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이 그래프만 다시 한번 볼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수능을 포함한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은 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주 뜯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나마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습관을 가질 거야. 이거를 좀 어렵다, 포기해야지 이러지 말고 좀 들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건 수능까지 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 잘 들어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두 번째는 그래프 개형의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래프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양의 그래프랑 동일해요. 그치?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친구 떠오르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들을 많이 괴롭혔던 친구가 좀 보이지 않아? 코사인 요 녹색만 딱 때려보면? 이거 2차 함수 같죠? 다시 여긴 뭐야?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2차 함수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지. 사인도 잘 봤더니 2차 함수 몇 개가 그냥 나란히 붙어있는 꼴이야?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가 붙어있는 꼴이죠. 어떻게 보면 포물선이 하나냐, 포물선이 두 개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실전 스킬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얘네들을 좀 적어주세요. 그때 여기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때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사실 어떤 모양으로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냐면 얘네들 자체가 다 2차 함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고스란히 몇 차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걸까? 그치? 이거 포물선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2차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차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럼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친구는 꼭지점이야. 왜? 꼭지점이 결국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5글자로. 꼭지점이 결국 뭐라서 그럴까? 사인 함수. 아니, 이 이차 함수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중요하지. 얘가 다지. 이차 함수는 얘만 찾으면 되지. 왜 얘만 찾으면 되냐고. 최대 최소를 얘기해 주는 것도 맞긴 맞는데 최대 최소뿐만이 아니라 얘를 이쪽을 기준으로 선대칭을 하면 무조건 좌우가 똑같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이 생긴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즉, 이 꼭지점이 지나고 있는 선이 바로 뭐냐면 대칭축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포물선에서 중요했던 건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지 자체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 자체로 이렇게 선대칭이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사인 자체도 그럼 똑같이 선대칭이 될 거라는 거야? 아니면 선대칭이 안 될 거라는 거야? 되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도 뭐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대칭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되게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 삼각함수는 무조건 다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대칭축도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삼각함수 문제 풀 때 조금 전략적으로 그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고요. 그 그림으로 해결해서 답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수단들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삼각함수를 공부하셨다 하면은 반드시 다 듣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다 들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물론 학교에서는 잘 저걸 얘기를 안 한다는 게 흠이지만 학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흠이지만 생각보다 문제 중에는 그렇게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됐죠? 그래서 이 대칭축을 찾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칭축은 봐봐라. 그럼 사인은 이 노란색이거든. 그럼 사인에서 노란색이 될 수 있는 요 그래프에서 대칭축이 될 수 있는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칭축은 이차 함수 모양에서 우리는 무슨 점에서 대칭축을 갖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칭축은 항상 어디에서 가져요?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에서 같이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설명 됐어? 잘 봐, 잘 봐. 그럼 여기 또 있지? 여기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부터 잘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얘네 두 점이 대칭축을 만들어주게 되는 선이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요 대칭축이 되는 점들인데 얘 잘 보니까 우리 함수값의 측면에서 얘가 그냥 뭐가 되는 점들이야? 이렇게 딱 되는 최대 최소가 되는 점들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대칭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 최소를 갖는 부분에서 대칭축을 가질 수밖에 없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럼 코사인도 동일한가? 하고 봤더니 코사인도 이렇게 주황색에 여기 있는 연두색에서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봐봐. 이 연두색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어디서 갔냐면 여기서 대칭축을 갖죠. 그치?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사실은 어디냐면 최소값을 갖게 하는 부분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조금 그림을 잘라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최대값을 갖게 하는 부분에서 대칭축을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모두 다 대칭축은 어디서 갖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냐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사인과 코사인 모두 다 대칭축은 실제로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대칭축은 다 최대 최소를 갖게 하는 점들이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대 최소가 형성되는 점이 있을 건데 그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점에서 결국 대칭축은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요걸 기준으로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그 무한가가 있을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그 무한가 얘네 둘이 있을 건데 그때 이 점에서부터 이 대칭축에서부터 이 점 사이의 간격은 무조건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냐면 좌표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알파라는 요 점과 여기 있었던 베타라는 점을 실제로 우리는 중점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줘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거 스킬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일단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한 번에 좀 설명해주고 가는 게 좋아서 일부러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왜 넘기지?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성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질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 그럼 이거 둘을 종합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사인과 코사인은 결론적으로 같다야 다르다요? 같다가 결론이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너무 구별해놓고 너무 다르네. 너무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는 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판단해도 상관이 있다야 없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네들 다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 전후 되돌려가지고 그래프를 판단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다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일부러 집중을 많이 한 건 잘 들어. 사인과 코사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집중을 많이 하는 겁니다. 탄젠트는 별로 안 나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탄젠트는 약간 상대적으로 찬밥이야. 알겠지? 그 친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 잘 적용되셨나요? 여기까지? 지금 니네 표정 보니까 싹 다 절교할 것 같은 표정인데 절교할 거지? 서연이 절교할 거지? 어? 절교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삼각함수 그래프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보면 돼요. 수연이 됐어? 절교 안 할 거지? 얘랑 절교하지 마세요. 이거 분석만 잘 해놓으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쉬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 이거 개념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빡센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삼각함수는 처음 배울 때 빡세. 근데 이거 잘 배워놓고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잖아. 그럼 그때부터 여기는 날라다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이 어려워서 너네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문제가 절대 어렵게 안 나와요. 알겠죠? 여긴 문제가 어렵게 못 나와. 문제 어렵게 내면은 대학 수준이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웬만한 삼각함수 4점짜리 문제들 있지. 학평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요 정도만 가지고도 풀려요. 삼각함수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특징이야. 됐죠?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탄젠트를 보겠습니다. 얘는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잘 보세요. 진짜 별거 없거든 얘는. 얘는 진짜 별거 없거든. 빨리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탄젠트는 진짜 별게 없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198쪽으로 갑시다. 아 진짜 왜 다 멘탈이 나갔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랑 눈피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나랑 눈피하지 마시고.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탄젠트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탄젠트는 별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만 잘 분석하셨으면 끝납니다. 탄젠트는 별거 없으니까 금방금방 갑시다. 보세요. 질문. 아니, 내가 지금부터 질문 던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질문 던질 거예요. 야, 탄젠트는 내가 그림도 안 그릴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얘기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밑변분의 높이죠. 됐지? 그러니까 여기 밑변분의 높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상대적인 관계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얘 밑변이 0이 되는 순간이 생기지. 그럼 밑변이 0이 되는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탄젠트는 유일하게 뭐가 제한이 되는가? 라는 거를 물어보게 된다면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탄젠트는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점에서는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90도가 되는 순간이 x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에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만 유일하게 누구의 제한이 있냐면 여기 x의 제한이 들어가고요. 그 x의 제한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버리냐면 이 90도일 때 값이 없다라는 무한대가 돼버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정해줄 수가 없냐면 동그라미 치역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얘는 무한대가 생기기 때문이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치역, 함수값은 결정이 불가입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 한해서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다 가는 거니까 얘 못 구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탄젠트를 가지고 최대 최소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근데
근데 평가원은 그 기준을 깼습니다. 평가원은 냈어요. 최대 최소 내는 문제를. 그럼 평가원은 어떻게 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냈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평가원이 생각하는 최대 최소는 결국 뭐냐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이런 거 그려놓으면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지. 누구만 제한하면? x만 제한하면. 이렇게 범위 잘라놓으면은 얘네들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얘처럼 탄젠트도 어떻게 했냐면 범위 제한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기는 해. 뭐에 한해서는 맞는 말이냐면 이렇게 적어줘요. 실수 전체에 한해서는 절대 못 구해. 근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CF 참고 평가원은요. 그 기준을 깼다 그랬어요. 이게 6월에 나왔어요. 고3 6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평가원이 깼어요. 평가원 깼으면 학교 시험 무조건 깨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평가원이 깼기 때문에 다 깹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는 제한된 범위에 한해서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의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음.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서 잘렸냐? 그때 여기 있는 요 x의 범위가 여기 있는 요 절대 안 된다라고 판정이 났던 그 애들을 포함하고 있냐 포함을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 얘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까? 대부분 요렇게 잘라준다 그랬잖아. 그래프 하나만 주거든요. 그럼 최대 최소는 어디서 가질까요? 이렇게 딱 잘리니까 그래 최대 최소는 어디서 가지겠어? 그래 그 x가 어떨 때랑 어떨 때에서 최대 최소가 되죠? 각각? 그치?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을 때. 즉,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로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럼 무조건 그 범위만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지? 만약에 여기 있는 얘 절대 안 되는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최대 최소 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과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 그래서 혼자 좀 달라집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거는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 주기. 얘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 점근선 잘 안 물어보니까 주기만 좀 어떻게 구하는가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는데 주기는 단순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탄젠트는 유일하게 값이 안 나오는 게 있다 아니면 없다?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그림에다 표시 좀 해놓을래? 이렇게 값이 안 나오는 요 값이 절대 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없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잘려나갈 겁니다. 맞아,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똑같이 잘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유일하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얘가 유일하게 주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이름이 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감 잡혀요? 여기까지? 다 됐어? 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사진 됐어? 됐어? 여기까지? 안 됐어?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게 주기라고. 여기까지는 됐어? 빨리 이거 벗어나고 싶지. 빨리 벗어나고 싶지. 너네 여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이거 대부분 다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요.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면 되고 그게 동그라미 좀 쳐볼래? 여기 니네는 값이 있지. 여기 90도가 되는 점들이 다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면 돼. 그럼 딱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의 간격을 재면 되겠죠. 재볼래? 얼마야? 얼마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야? 2분의 파이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의 간격이죠. 네, 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파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주기는 유일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 혼자 파이예요. 혼자 달라요. 그래서 혼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탄젠트는 그래서 주기는 무조건 값 안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기만 하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읽을 건 없고 점근선 뭐
지금 안 찾아도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점근선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알겠지? 그냥 점근선은 그거야. 값 안 되는 거. 그럼 90도 되는 점들은 다 안 된다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90도 되는 점들은 다 안 된다는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좀 바라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개념이 복잡했지 문제는 별로 안 복잡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개념이 복잡하지 문제는 안 복잡해. 간단해. 문제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 바로 밑에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 있는 거는 건너뛸게요. 나중에 내가 가서 설명해 줄게. 그거 외우면 호구야. 알겠지? 하나만 외우면 돼. 그 표에서는. 알겠죠? 그거 다 외우고 있으면 호구입니다. 그거 안 통하는 경우 많아요. 자, 보세요. 보세요. 보자. 아유. 보세요. 야, 이거는 간단해. 지금부터 문제들은 다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앞에 볼게요. 평행이동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 그럼 평행이동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평가원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작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평가원, 출제위원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이제부터 잘 봐봐. 여기는 쉬우니까 1번부터 쉬워 문제들은. 알겠지? 개념이 어려웠어. 문제는 그 개념만 잘 적용하면 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그래. 잘 봐. 그럼 지금부터 봐봐. 그대로 갈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처음에 나는 이 코사 2네 나는 여기 2분의 파이 x라는 친구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대요.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그치?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치?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나는 평행이동한 정도를 그대로 갖다 때려 넣어야 돼? 때려 넣지 말아야 돼? 넣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y는 이 코사 2네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 갖다 쓰는데 여기 있었던 요 x 대신에 나는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평행이동한 정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m이야? n이야? 아니면 x 빼기 m이야? x 빼기 m이죠. x도 때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x 자리에 제발 부탁인데 괄호 좀 쓰시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 x라는 저 친구 대신에 x-m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를 x 빼기 m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저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그대로 뭐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y축으로 이동한 정도 n만큼 뭐 해주면 돼? 여기 뒤에다가는 그냥 빼요? 더하지. 여기다가 빼는 거니까 넘어가면 더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래프 저거랍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프가 이 코사 2네 결국 나는 여기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파이에 나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렇게 두 개는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니까 그럼 얘네들 무슨 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준식이 아니지. 준식이 아니야. 얘네들이 같은 식이라며. 이건 무슨 식? 세 글자. 항등식이죠. 그럼 뭐만 잘하면 돼? 뭘 빼? 뺄 필요도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 항등식이니까. 대입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누가 다른가. 그래서 누구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개념으로 멘탈이 털렸겠지만 문제로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서 이 코사 2네 그래서 나는 2분의 파이를 다 주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나는 2분의 m 파이가 나오고 거기에 나는 더하기 n 해서 만들어주게 된 저 친구와 그 다음에 나는 오른쪽에 있었던 이 코사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거기에 나는 3을 빼준 거랑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린 지금부터 자리만 맞춰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똑같이 얘만 같으면 되겠지. 누구랑? 파이랑.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파이 만들 거지. 2분의 m 파이를. 그럼 파이 만들 거니까 m은 얼마가 되면 되지? 그래서 m은 2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n은 누구랑 똑같으면 되지? 여기 오른쪽에 누구랑 똑같으면 되지? 마이너스 3이랑 똑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3이지. 2를 더해준 게 정답이지. 정답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얘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부터 좀 빠르게 풀고 2번까지 보고 끝낼게요. 해보세요. 자, 1번에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대칭 이동하는 거는 뭐 알지? 설마 내가 대칭 이동 알려줄 필요 없지? 야, Y축 대칭이야. 누구 보고 바꾸면 돼? X 바꾸는 거예요. X축 대칭이야. 누구 보고 바꾸는 거야? Y 바꾸는 거야. 원점 대칭이야. 어떻게 해야 돼? 원점 대칭이야. 누구 바꿔야 돼? 둘 다 바꾸는 거야. Y는 X 대칭이야. 절대 걸리 없겠지만 Y는 X 대칭이야. 누구랑 누구 바꿔야 돼요? X, Y 바꾸는 거야. 됐죠? 자, 봐봐. 우리 왜 그래프를 왜 개빡세게 배웠는지 지금 여기 2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빨리 보세요. 자, 야, 이거 봐봐. 봐봐. 그래프 그리는 건 다음 시간에 연습할게요. 방정식 부등식 하면서 연습할 테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거기 가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 테니까 월요일날 오실 때는 좀 상쾌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정신 좀 깨.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월요일날 오실 때는 정신 좀 깨시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낭낭하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하고 보시면은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하고 최대 최소 주기 찾는 것만 빨리빨리 보고 갈게요. 근데 최대 최소 주기 찾으라고 하잖아. 대놓고 얘기할게. 1분 1분 1분이야. 금방 풀면 돼. 됐죠? 봐봐라. 지금부터 전략 들어옵니다. 다 적어 놓으세요. 얘 모든 문제에서 다 통합니다. 첫 번째.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유용하다고. 이거 진짜 유용해요. 이건 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내가 다 증명한 거예요. 아 이거 팩트. 찌꺼기 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다 증명한 겁니다. 모든 문제 다 증명했어요. 잘 봐. 잘 봐. 잘 봐. 증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만 딱 적어놔봐. 딱 하나만 적어놔봐. 첫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판단 요소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판단 요소는 크게 이 방법, 이 스텝에 맞춰서 그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대로 풀어요. 다른 스텝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대로 푸니까 그럼 이 스텝대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많이 간단해. 그때 첫 번째로 다 필요 없고 삼각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다 뭐부터 보냐면 1번. 삼각함수 그래프는 다 주기부터 찾으세요. 어쨌든 싹 다 주기가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찾는데 놀라지 마. 이 주기는 찾는 공식이 있어요. 허? 진짜요? 네. 있어요. 이 주기 찾는 공식이 있습니다.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주기는 무조건 이 공식에 맞춰서 찾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분수로 찾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주기는 무조건 분수로 찾아요. 사실 얘네들 사이에 간격을 재면서 얘네들을 다 모든 숫자에 때려 넣어 보니까 완성이 된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모든 숫자에 다 일일이 때려 넣어 보니까 완성이 된 그건 예! 주기는 여기 안에 들어오는 x들이 무조건 다 1차식이거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분모는 이렇게 적어주면 돼. x의 개수의 절대값입니다. 뒤에 아무리 뭐가 갖다 붙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누군지만 확인하시고 개의 절대값 붙이세요. 왜? 주기는 양수만 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주기에 그러니까 이 x의 개수의 절대값 분의 분자가 바로 뭐냐면 원래 주기를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아까 내가 다 증명해드렸죠. 둘 다 몇 파이?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몇 파이야? 2파이. 탄젠트는 몇 파이? 혼자 1파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 2파이 아니면 파이라는 거야. 분모만 잡아주면 돼. 됐어? 세 개 주기 바로 착보합시다. 그럼 1번. 얘 1번 함수의 주기 찾아보세요. 그럼 주기는 딱 x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지.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누구야? 2분의 그러면 얘 원래 사인의 주기가 몇 파이? 2파이지. 그러니까 2분의 2파이 약분하면 됩니다. 주기 몇 파이 그래서? 1파이. 끝.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주기야. 그럼 2번도 마찬가지. 그럼 주기 찾아봐. 그럼 얘 2번의 주기는 코사인의 원래 주기 찾는 거죠? x 앞에 붙어있는 주기가 얼마예요? 지금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 아니야. x 앞에 붙어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x 앞에 붙어있는 거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분의 원래 코사인의 주기 몇 파이라고요? 2파이라고. 코사인도 2파이라고.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파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주기는 몇 파이? 오케이. 끝. 정답 찾은 겁니다. 됐어요? 그럼 탄젠트도 똑같이 찾는 거야.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x 앞에 있는 숫자가 몇 분의 몇이니까요?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분모 2분의 1분의 분자는 뭐야? 원래 탄젠트의 주기 얼마야? 파이네.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얘는 파이 나누기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곱하기로 바꾸게 되니까 파이 곱하기 2지. 그래서 얘는 몇 파이가 된다요? 그래. 얘 주기 2파이야. 다 찾았지.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두 번째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최대 최소는 뭘 이용해서 찾냐면요. 되게 쉬워요. 일단 질문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디서만 가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두 개. 누구랑 누구만 같지? 그치. 최대 최소는 사인과 코사인만 가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사인, 코사인만 가져요. 그 말은 그 3번은 탄젠트니까 애초에 쟤는 최대 최소가 있단 소리 아니면 없단 소리야? 없어. 여기서 최대 최소 찾고 있으면 바보야. 그러니까 3번은 최대 최소 없다. 끝. 3번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겠지. 사인과 코사인은 아까 내가 되게 자세하게 증명해준 이유가 여기서 전략이 필려고 했던 거야.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누구랑 누구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주장창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그럼 난 이제 두 개의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만 비교해서 그냥 큰 게 최대야. 작은 게 최소야. 그게 1, 2번을 푸는 데 힘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거 약간 약팔이 같는데 다 그냥 이렇게 풀려요. 약팔이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증명한 거고 내가 이거 고3한테도 똑같이 쓰게 했고요. 다 쓰게 했고 수능에도 똑같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쓰세요. 믿고 쓰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통하니까 그냥 믿고 쓰세요. 그래서 잘 들어.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땐 그래서 그냥 여기 사인의 뭐 별 이렇게 돼 있는 거 코사인의 별 뒤에 얘가 1차식에 뭐 평행이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냥 얘 전체를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생각하시냐면
무조건 얘네 둘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주구장창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 둘을 마이너스 1과 1로만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 자, 사인 이 전체는 몇과 몇 사이만 왔다 갔다 거린다고요? 1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최대값은 이 전체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앞에 뭐 곱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최대값 1이야. 그래서 최대는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최소값은 이 사인 전체가 마이너스 얼마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찾았죠?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그럼 2번은 누구만 1과 마이너스 1로 처리해주면 된다고요? 그치. 여기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쳐봐. 코사인으로 판정받은 건 코사인 x밖에 없습니다. 얘만 바꾸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뒤에 괄호 안 쳐져 있으면 얘는 독립적인 개체예요. 알겠지? 여기 뒤에 괄호 안 쳐져 있으면 얘는 독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만 보면 돼. 그럼 최소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같겠냐? 1일 때 같겠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더 작아지지. 그치? 왜?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얼마? 아우. 마이너스 1 곱해봐요. 마이너스 2랑 1을 더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의 최소값이 그래서? 그치. 최소는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럼 최대는 1 넣었을 때죠. 얼마의 최대값은? 그래. 그래서 최대가 1이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내가 왜 그래프에 힘 썼는지 알겠어? 그래프에 힘을 왜 내가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지 이해됐어요? 그래프 알면 이런 전략들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납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어딜 야 이거 챙겨가 이거 챙겨가 이거 챙겨가 이거 챙겨가 아니 교환 환불 없어요. 교환 환불 없어요. 챙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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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한별이 내가 월요일에 줄게. 한별이는 월요일에 줄게. 자 아니야 됐어 월요일에 줄게 내가. 자 이거 받아가시고 자 교환 환불 안 되니까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은 그 영어가는 우리 인화